애연으로 테마를 한번 가볼까요? 애연 테마, 애연 테마, 애연 테마. 이런 게 있죠. 탄어 스님이 애연했다는 거죠, 이게. 탄어 스님의 애연. 보이시나요, 글씨가? 탄어 스님의 애연입니다. 월악상 연봉에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3, 4년 뒤에 통일이 된다 라고 예측을 하셨죠. 근데 월악산 밑에 있는 월악산 밑에 있는 충주댐에 물이 가득 차면서 월악산 봉우리에 물이 비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년 뒤에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근데 당선되고 3, 4년 뒤에 통일이 된다고 했는데 통일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가지고 애연을 풀이하는 사람들이 여자 임금님이 박근혜가 아니라 김여정일 것이다 라고 애연을 다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김여정이가 되고 나서 3, 4년 뒤에 통일이 될까 라고 예측을 하는 그런 걸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가 그러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른 애연에 보면 이제 탄어 스님은 되게 최근 사람이거든요. 탄어 스님은 되게 최근 사람이기 때문에 최근 사람의 애연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먼 옛날에 정감록에 나온 애연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들이 좀 많죠.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자손 말에 여자손이라는 것은 너의 자손 말미에 라는 의미예요. 서면호목하고 서면호목이라는 것이 쥐 얼굴에 호랑이 눈을 가진 누군지 좀 왠지 막 이렇게 알 것 같지 않나요? 쥐 얼굴에 호랑이 눈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는데요. 대겸 시세하고 호환상인하여 여염이 지천에 첨갈신붕하면 되게 막 애어는 되게 막 어려운 말이 많잖아요. 어려운 말이 참 많은데 이게 이제 뭐냐면 쥐 얼굴에 호랑이 눈을 가진 자가 생기고 큰 흉년이 들면 호환을 당하는 변이 생기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변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흉년이 들면서 이게 이제 서면호목하는 지 얼굴에 호랑이 눈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호환을 당했지요. 천안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고 그런 때는 어염이라는 것은 고기와 소금이 흔한 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천에 깔리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지금이 누구죠? 이명박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오래 시간이 흘러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끊었죠. 여기서 백두지북에 호마장추하여 양서지간의 원혈장천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런 것. 백두산 북쪽에 백두산 북쪽에 호바장추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걸 말해요. 여진족이 오랑캐가 말 울음소리를 내서 만주 정권이 들어설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양서지간에 이제 태백산 이남 이 양쪽을 양서지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쪽에 사람 피가 흘러 넘칠 것이다. 이거 어찌 살 수 있을까라고 탄식을 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안 좋은 애연이잖아요. 이제 이게 이명박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이것이 이렇게 또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정왈이라는 것은 정도령이 얘기하기를 여자손 말에, 그러니까 너의 자손 말미에 궁중 가부가 의자전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궁중의 가부가 자기 뜻대로 하고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최순실 씨가 이제 뭐 어쨌든 가부죠. 이제 혼자 사니까 이제 이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라는 국정농단을 하고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전하, 영하, 수자추 그랬거든요. 이 뭐냐면 어린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린 왕이 홀몸인데 의지할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뭔 얘기냐면 이 어리다라는 의미가 그 세종대왕 한 얘기 있죠.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게 있어도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 백성이. 이게 어리다라는 게 어리석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왕이 의지할 곳이 없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신무이라 그랬거든요. 국사 장비에 단신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자손 말미에 궁중에 가부가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어리석은 왕이 의지할 데가 없더라라고. 이게 어리석은 왕이 박근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가가 인삼이요 그랬거든요. 집집마다 인삼이 있고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조선시대의 인삼은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도 있어요. 홍삼 엑기스 이런 거 있잖아요. 집집마다 인삼이 넘친다는 얘기는 집집마다 부자가 많다는 얘기고요. 촌촌수 저하고 이렇게 가가 급제하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급제를 한다는 것은 등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구급 공무원도 등과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많고 뭐 인인 진사라 사람마다 다 깨달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 때 현인이 나온다. 즉 말세가 이때부터 슬슬 다가오고 있다. 준비해라.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근혜 정권을 얘기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이렇게 예언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예언서에 보면 을미년에 을미년이 어땠냐면 2015년이에요. 을미년에 궁중지사는 환관이 주원하고 그랬거든요. 환관이 주장하고 그랬어요. 이게 환관은 뭐냐면 내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상비가 어언이다 그랬는데 상비라는 것이 가부를 얘기를 해요. 가부가 가부의 말이 이제 간언한다. 가부가 간언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즉 이것도 같은 얘기잖아요. 이 시기. 같은 얘기 이 시기잖아요. 그리고 삼경 촉하에 옥새 왕래한다라는 것은 촛불 아래에서 옥새가 오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촛불 아래에서 가부가 주관해서 옥새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을미년에 그 국정농단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천변에 금어 출몰이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력으로 5월에 금어 출몰 그랬잖아요. 음력 5월이니까 이게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당선이 됐죠. 음력 5월에. 그죠? 금어 출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을미년 사건에서 이제 국정농단까지 이어지고 음력 5월에 이렇게 다음 대통령이 나온다. 이것을 예언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넘어가는데 경자년에 대한 예언이 또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이 경자년이 그 경자년인지 지금의 경자년인지 아니면 다른 때의 경자년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경자년에 뭐 이렇게 그 경자년에 그 왕이 그 거처를 옮기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경자년에 왕이 거처를 옮긴다라는 게 이게 그거 의미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죽었다 말았다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경자년에 김정은이가 그거를 옮긴 것을 얘기를 한 건가? 뭐 이런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주 나중 얘기인 것 같아요. 아주 나중 얘기인 것 같아요. 아주 나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민개묘년에 제가 자료 다 준비했다고요. 자료를 어제 계속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민개묘년에 남북이 상쟁하고 중에 분웅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남북이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통일이 조만간 될 것 같은데 남북이 싸우면 이게 이민개묘년이 60년 뒤에 이민개묘년이 아니라 지금의 개묘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민개묘전에
어쩌면 이렇게 소소하게 분쟁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때 충신열사는 종골 병장한다라는 것은 애국심 있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왕비귀척은 고립돼서 피눈물을 흘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에 있었던 얘기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의 일을 얘기를 하는 건지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이제 넘어가는 그런 걸로 하죠.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갑진을사년을 얘기를 했는데요. 갑진을사년이 2024년이거든요. 고월 그랬어요. 고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만주 정권을 얘기를 하거든요. 갑진을사년에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고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주 정권이 그러니까 뭐냐면 통일이 되는 건데요. 이민개묘년은 2022년입니다. 23년이고요. 2024년에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서 전쟁이 나면 만주 정권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역사가 반복이 되잖아요. 예전에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고 대조영이가 발해를 건설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2022년, 23년 하면서 전쟁이 나고 2024년에 통일을 하는데 통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남은 이렇게 잔당들이 만주 정권을 수립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쭉 넘어가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언제 이제 안 좋은 때가 오는가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임신년에 홍수가 난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임신년이면 아직 멀어서 2062년이거든요. 그때 가서 홍수가 나는데 그때는 기근과 홍수가 같이 나면서 전쟁까지 나고 전쟁이 나면 그때 이제 바이러스가 흉흉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나와서 대책이 안 설 정도가 되려면 3차 대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나오고 막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걱정하잖아요. 코로나 나오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라든지 다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쟁을 동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백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어디 있지? 되게 막 이것저것 많이 정리한 게 있어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그걸 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나왔는데 금봉 금운에 청조 권신이 당성 진후하고 남북 쟁권의 국난 차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금봉운이라는 게 뭐냐면 그 금봉 금운은 나부모행에서 그 임신 계유년을 얘기를 해요. 임신 계유년 그랬으니까 2062년 정도를 얘기를 하겠죠. 이때 그 청조 그랬잖아요. 중국이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갈라지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 뭐 그런 당파 싸움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뭐 이런 일들이 생길 거다.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국난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2022년이 아니라 금봉운이니까 임신계유년에 중국이 남중국, 북중국으로 이렇게 나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힘들 거다라고 토정 가장결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우리 살아있을 때 그걸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살아있을 때 종말을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웃긴 건 뭐냐면 그 후에 남사고 비결에 임진계사년이 되면 9년 홍수가 올 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임신년에 홍수가 되는 게 아니라 임신년에 그게 되나 보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임신년에는 2062년에는 뭐 그런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임진계사년에는 앞으로 한 50년 뒤죠. 이때 되면 9년 홍수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진계사 되기 10년까지는 이제 그게 되거든요. 그 가뭄이 들거든요. 그러면 임진계사년 되기 10년 전에 뭐 이렇게 비상식량 같은 거 많이 구해놓으면 괜찮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 우리들은 이게
이런 그 종말을 대비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후손들 60년 뒤잖아요. 지금 한 50년 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도 60이 다 돼서 생긴다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한 뭐 우리 손주들 세대가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손주들 세대에서 뭔가 이렇게 가뭄도 준비해야 되고 홍수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싸한 게 하필이면 환경학자들이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각종 자연재해가 생길 거라는 예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거겠죠. 정말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50년 아니다 한 40년 뒤에 혹시 가뭄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40년 뒤에 만주 정권이 생기고 막 이러고 또는 중국이 남중국 북중국으로 나뉘고 그러면 임진년 되기 10년 전에 가뭄이 들 거니까 10년 동안 가뭄이 들 거니까 비상식량이랑 많이 사놔라 그래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임진년이 되면 그러니까 50년 뒤에 임진년이 되면 홍수가 날 거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저도 가끔 꿈 같은 걸 많이 꾸거든요. 꿈 같은 걸 많이 꾸는데 예언서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한강에 혜성이 떨어지면 그때는 굉장히 험한 일이 많이 생길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왔더라? 내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되게 막 여기에 그 홍수에 대한 예언이랑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 내용이 상국이 말하기를 언제 감서 6월에 서리가 내리고 10년 동안, 그러니까 6월 달에 서리가 내리는 해가 있으면 그 후로 10년 동안 가뭄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충 시기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후에나 혹시라도 이제 서리가 내리고 또는 이게 만주 지방에 이렇게 정권이 들어서고 그러면 설이 내리고 나서부터 10년 동안 가뭄이 들겠구나 하고 예측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가뭄이 생기고 10년 가뭄이 있고 9년 동안 홍수가 있다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더 안 좋다고 나와요. 외국 나가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상국이 말하기를 어찌 해에 나가지 말고 백리 내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곡식 귀하기가 금과 같고 4년의 전염병으로 사람 목숨이 100배나 흉해지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나라가 그나마 조금 안전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가뭄이 있는데 전 세계적인 가뭄인가 봐요. 물도 귀해지겠네. 맞네. 그럼 물도 사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외국 나가지 말고 한국에 있으래요. 그때는 외국 나가면 더 힘들다고. 아무튼 한강에 혜성이 떨어질 거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때 되면 한강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막 이런 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찾는데 저기 뭐 이렇게 한강 이북에도 있고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안 좋은 예언들을 많이 했는데 왠지 환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예언서 얘기하는 거랑 보면 대충 지구 종말이 올 때가 됐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되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겪을 일은 아닌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애들이 문제지. 근데 이제 여기서 정도령이 나타나는데요. 정도령이 나타나는데 이제 언제 나타나냐면 신축년에 나타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신축년이 내년인데요. 내년에 나타날 것 같진 않고 60년 뒤에 신축년이겠죠. 남도 교룡 인하거 그랬거든요. 남쪽에서부터 교룡이라고 해서 정도령을 얘기를 하겠죠. 언제 나타나냐면 여기 있죠. 배구 주종성 그랬거든요. 배구 그랬으니까 백자가 이 금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축년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정도령을 따라서 후천세기라고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후천세기가 화성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화성 가자 그러면 가야 될 것 같아요. 화성 가자 그러면 돈이 들어도 화성으로 가야 저런 환란을 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좀 쓸데없는 애연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화성 테라포밍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화성 테라포밍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에서 화성에는 어떤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전기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아마 화성 테라포밍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옛날 사람들 생각에서 지구에서 지구를 떠나서 화성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후천 세계로 진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를 봤는데, 지구를 버리고 가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저기가 후천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화성으로 이주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지구를 버리고 가는구나. 이제 선천이 끝나고 후천으로 가는구나. 이게 그러면 후천 세상으로 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주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네. 맞아요. 미국은 민간인 우주선을 날렸잖아요. 이게 이제 우주 시대가 개막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후천 세상이란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언자예요. 근데 조선시대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구가 환란이 막 닥쳐요. 막 지진에 화산 폭발에, 이거 백두산 폭발에 대한 예언도 있거든요. 지진에 화산 폭발에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홍수가 있고 가뭄이 있어서 기근도 있는데 전쟁까지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까지 창궐 하잖아요. 지구가 진짜 못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데 정도령이라는 게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런 거죠. 뭐 민간 우주선을 만든 제임스 정 뭐 이런 사람, 제임스 정 그럼 정도령일 수 있잖아요. 정도령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정말 살아있는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화성으로 이주시켜 줄게. 화성 가자. 지구는 이제 못 살아 너네들. 이러면 그 사람 정도령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끝나고 그러니까 정말 지구가 못 살 정도가 돼가지고 환란이 끝나고 나서 정도령이 이제 후천 세상으로 데려가면 28,000 뭐 몇 년까지는 창대하게 살 거다라고 예언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28,000 몇 년까지니까는 화성에서 살 수 있는 연도수가 28,000년이란 얘기겠죠. 지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역사는 대충 막 한 5,000년, 반만 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도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살면서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환경오염을 시켰는데 화성 가서는 전기에너지를 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환경오염도 이제 안 시키고 잘 살겠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후천 세상 진입 못할 거니까 대충 살고요. 이제 우리 후손들은 환란을 대비해서 혹시 이제 이 방송 보시고 뭔가 이렇게 깨우침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한테 기록을 남겨두세요. 혹시라도 만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6월 달에 음력 6월이니까 양력 7월이겠죠. 6월이나 7월에 서리가 내리면 가뭄이 10년 동안 들 거니까 그때 물이랑 먹을 식량이랑 전투 식량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사서 재겨놔라. 곡식값이 금값이 될 거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9년이 날 거니까 홍수 대비도 해라 라고 유언으로 남겨놓으면 혹시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혹시라도 만주의 정권이 들어설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언서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쩌면 들어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6월 달에 서리가 내리면 이거는 진짜 지구가 망할 징조가 됐으니까 가뭄에 대비해라. 물도 많이 쟁여놓고 물 그냥 한 몇 톤 사놓고 조금씩 먹어라. 그리고 음식도 이렇게 전투식량 위주로 라면이라든지 라면은 또 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 안 좋나? 어쨌든 그렇게 많이 해놓고 10년 동안 버틸 수 있게끔 해라. 이거 금이 있어도 쌀을 못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예언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저런 부분이잖아요. 언제 그럴지는 몰라요. 근데 정말 혹시라도 망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중국이 남북으로 갈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정말 음력 6월에 서리가 내리면 이거는 진짜 재앙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겠죠. 예언서를 보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애연이 일어날 건데,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렇다는데, 그러잖아요. 대처할 건 없으니까 그냥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조상님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만주에 정권이 들어서고 음력 6월에 서리가 내리면 가뭄이 든대. 혹시 모르니까 산올래. 이렇게 이제 막 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전 재산 털어가지고 물 사놓고 창고에 집어여 놓고 혼자, 예. 쌀도 사놓고 어디 도망 못 가고 어디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좋을 게 없다라고 했으니까, 예. 그죠? 그래갖고 다 사놓는 거예요. 사놓는데 이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막 1년, 2년 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식량난에 이제 허덕일 거 아니에요. 2, 3년 정도 지나면. 그때 되면서 이제, 아, 내가 우리 할아버지 말 듣기 잘했지. 우리 할아버지 정신병자 같아가지고 애연사나 믿고 그랬는데 사실은 정말 그게 믿을 만한 거였어. 이러면. 네, 뭐, 질병 예언은 누구나 했죠. 질병 예언은 누구나 했죠. 근데 그게 정말, 아니, 정감록에서 예언한 건 코로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치료할 수 없는 그 질병이 나타나는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그 전쟁과 함께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전쟁이랑 같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감록에 예언한 것은 코로나 예언이 아니고요. 전쟁과 같이 나타나는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미리 섣부르게 이렇게 정감록에 예언했던 거라, 올해 생긴 질병은 치료약이 있는데 내년에 생긴 질병은 치료약이 없어 하고 미리 걱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감록에 나온 게 그렇게 나왔거든요.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고, 뭐 노인들이 많이 죽고 그런 질병이고, 다음 해에 생기는 것은 치료약이 없어서 젊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전쟁과 같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질병이.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코로나가 정감록에 나온 그런 애연의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세는 40년 뒤에부터 온다. 그때 이제 생기는 질병들은 대책이 안 선다. 화성 가라. 화성 가라. 돈 부지런히 모아서 화성행 티켓 구해라. 그래야 이꼴 저꼴 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꼴 저꼴 안 보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얼른 화성으로 가버려야 이꼴 저꼴 안 보고 잘 살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한 40년 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정감록은 말세 예언이거든요. 말세 예언인데, 모든 예언이 말세 예언이죠. 말세 예언인데, 그 정감록이든 토정 가정결이든 뭐 감결이든 이것들 다 보니까 예측한 시기가 이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측한 시기가. 왜? 아직 만주 정권이 안 생겼잖아요. 만주 정권이 생기고 나서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그 전에 통일부터 해야지 고민해야 될 문제겠죠. 만약에 갑진을사 이러면서 통일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때 통일되면서 우리가 이제 삼국통일 했던 것처럼, 삼국통일이 당나라 군사가 신라를 협조를 하면서 삼국통일이 되면서 반쪼가리 통일을 했잖아요. 통일 신라가. 지금도 상황이 비슷하죠. 미국의 힘을 빌어서 고구려를 밀어내듯이 북한을 밀어내고, 북한을 밀어내면서 남는 그 짜투리 땅을 그 만주 정권으로 이렇게 대종영이가 세운 것처럼 만주 정권을 세우고, 만주 정권이 망한 것처럼 백두산이 폭발해서 같이 망하는 거죠. 역사가 반복되는 거니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 유사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미국의 힘에 의해서 통일이 돼서 반쪽 통일을 해서 발해처럼 만주 정권이 생기면, 만주 정권이 생기고 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겠죠. 왜? 만주가 그렇게 망했거든. 그러니까 발해가 그렇게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중국도 남북으로 갈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리가 내리면 이제 진짜 이제 말세가 된 겁니다. 되게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하면서 1시간 넘게 이 방송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좀 마무리할게요.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애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주 정권이 생기고 중국이 분할이 되면 6월에 혹시라도 서리가 내리면 징조다. 그러니 후손들아, 후손들아, 너네들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해 줄게 하면서, 옛날 얘기해 줄게 하면서, 이러한 일이 만약에 생기면 물이랑 식량이랑 10년치 사놔라. 10년치 사놔라. 매년 사라.
매년 살아. 그러면 너 10년 동안은 그래도 금값보다 비싼 곡식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잊지 마세요. 만주정권, 예, 그리고 6월의 서리, 음력 6월의 서리. 예, 이거 잊지 않고 있으면 정말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 될 겁니다. 조은현님, 내릴 수 있어요. 왜? 환경학자들이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지구에 이제 환경적인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 되려면 옛날 얘기하듯이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나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자자손손 나를 기억해 주겠죠. 됐죠? 자, 이걸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쓸데없는 얘기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